안녕하세요. 핀란드에 사는 새 아이의 엄마예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학생 아파트에 배정받을 수 있는 점수제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해요. 어, 저희처럼 이제 학생으로 온 경우에는 학생 아파트에 지원해서 학생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죠. 이 학생 아파트에 사는 거에 대한 장점은 사실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올 때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팬시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로 좋기는 한데 그 당시에 제가 아는 거라고는 이제 학교에서 합격을 했을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뭐 할 일들을 다 주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지 못했는데 일단은 사는 곳이 필요해서 학생 아파트를 신청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아파트를 신청을 하는데 뭐 가구가 있는 아파트냐 가구가 없는 아파트냐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지원을 해요.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선택란에 가족이 몇 명이냐 혼자냐 뭐 아이들이 있냐 아이들이 있으면 몇 명이 있냐 그 아이들이 다 몇 살이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나중에 지원서가 끝나면 점수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점수에다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를 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가 아이가 셋이고 아이들도 다 어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시기에 8월 말 정도 되면 이 투르크나 핀란드 전체가 모두 관광도시로 변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호텔도 잡기 되게 힘들고 에어비앤비도 저도 간신히 구했어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불가능한 사이즈였지만 그래도 남은 옵션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 시기에 지원을 하면서 학생 아파트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이들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싱글로 왔다 그러면 뭐 알아서 숙소 구해라. 그래서 정말로 발 동동 굴리고 숙소 못 구해서 학기가 시작한 다음에 숙소가 생겨서 그제서야 핀란드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합격 발표도 늦게 받아가지고 또 비자 그때 프로세스 하느라고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뭐 그 상황이 주어진 대로 빨리빨리 재빨리 행동을 해서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여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4살, 5살이었을 때부터 이미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유치원을 시작하면 유치원 과정만 3년, 4년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 딸이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유치원을 지원을 해야지 되는 건가? 라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그냥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나이 자체가.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7살이 되는 경우에만 하네요.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7살이 되는 아이가 되어야만 그때 태어난 아이여야만 유치원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옷을 받고 유치원을 가야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무언가를 좀 알고 있어야 됐겠죠. 뭐 핀란드에 산 지 좀 꽤 됐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운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저희 아이들이 다 1월생, 2월생이고 뭐 그래서 좀 성숙했고 한국에서 유치원 다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냥 뭐 다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죄송해요. 핀란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 지루하냐면 한국에서는 벌써 이미 5살이면 유치원 2년 차인데 어린이집 때부터 과목에 뭐 무슨 펜으로 하는 공부에 뭐가 되게 많아서 많이 하던 아이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5살인데도 엄마 나 무슨 학원 보내주세요 이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애는 놀아야 된다. 나이에 맞게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관이 한국에서 그 유치원 생활부터 이미 어린이집 생활부터 저랑은 약간 좀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학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좋아하고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첫째에게는 핀란드 어린이집은 완전히 하루 종일 놀거든요. 얘네들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 8시까지 어린이집에를 갑니다. 가는 시간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사정 때문에 아침 새벽 6시에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도 있어요. 대단하죠. 8시부터 와서 이제 가면 아침 식사를 해요.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놉니다. 아침 식사하고 논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잠깐 바깥에 나와서 놀아요. 잠깐이 아니죠. 한 1시간은 놀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손 씻어요. 손 씻은 다음에 식사를 해요. 점심 식사 시간이 여긴 11시부터거든요. 굉장히 이르죠. 11시에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또 정리를 한 다음에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면 간식을 먹어요. 낮잠 자는 시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뒤로 일어나서 간식 먹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놀다가 한 2시 정도에 밖에 나오면 2시나 2시 반 정도에 밖에 나오면 이제 바깥에서 노는 와중에 각 엄마들이 이제 한 명씩 픽업을 하러 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픽업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 아이가 등교하는 시간, 등원하는 시간, 퇴원하는 시간, 퇴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계약서에 써요. 계약서에 써서 그 맞는 시간에 데리고 오고 맞는 시간에 이제 픽업을 하러 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바로 연락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보통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시 정도 되면 모든 아이가 집에 간다고 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5시까지 아이를 보내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활 리듬이 그 이후에는 또 5시부터는 4시, 5시부터 또 아이들 취미생활 같은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시간 안에 다 픽업해 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1시간 더 있을 때마다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웃긴 거는 핀란드에서는 어린이집은 돈을 내요. 그런데 유치원부터 공교육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교육 들어가면서부터는 학비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각 집안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달 돼서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 경우에 어린이집 비용이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한 달에 1,000유로가 넘을 거예요. 전담해서 케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저한테는 약간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이 공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갔구나. 그렇죠. 한국도 비용을 냈었죠. 핀란드도 비용을 냈는데 제가 헷갈린 건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이집 비용을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 모두 어린이집 비용을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학생 아파트나 어린이집, 유치원 요거에 대해서 또 살짝 정보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액티비티 잠깐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액티비티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